노총각 아들 급히 결혼시키려다 만난 예비 며느리. 아니, 첫 만남부터 하는 말이 시댁에서 사주는 집은 자기 명의, 혼수도 시댁에서, 또 혼인신고는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상해서 사업 어려운 척 시험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꽃뱀과 아들의 결혼 통쾌하게 막아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이 된 이춘희입니다. 남편 영우와 함께 작은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바로 저희 외아들 기호 때문인데요. 기호는 올해 38살인데 아직도 저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소극적이에요. 어젯밤에도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휴, 나도 손주 좀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새 애들은 다 늦게 결혼한다지만 그래도 40이 다 되어가는데 저는 기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요. 혹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좋은 사람 생겼다는 얘기를 꺼낼까 싶어서요. 근데 아이는 매번 똑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도 다 모성애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기호 혼자 남겨질 텐데 그때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기호 녀석은 제 마음도 모르고 맨날 직장 일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은 기특하지만 가끔은 답답하기도 해요. 친구들 만나서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기호야, 좋은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직 만날 생각 없어요, 엄마.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이가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요. 그냥 무관심한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보면 다들 아들 며느리 데리고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인데 그럴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죠. 저도 언젠가는 며느리 손잡고 시장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 일상을 꿈꿔봐요. 남편은 저보다는 덜 걱정하는 편이에요. 남자라서 그런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가끔씩은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기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남편도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짓곤 하거든요. 그런 일상을 꿈꾸면서 지내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명자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명자 권사님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평소에도 참 다정하고 친절하셔서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시무룩해지는 제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직장 다니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명자 권사님 얼굴에 뭔가 특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혹시 기호 아직도 여자친구 없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자 속의 얘기만 나와도 항상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반응하려고 애썼어요. 어떤 분인데요? 명자 권사님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화면 속에는 정말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 있었어요. 첫인상은 밝고 예쁘긴 한데 너무 어려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요. 기호보다 한참 어리겠어요. 그랬더니 명자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30살이에요. 요즘 사람들 다 어려 보이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얌전한 분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예쁘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거든요. 8살 차이라니 요즘에야 그 정도는 흔하다고 하지만 저희 세대 생각으로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명자 권사님은 제 망설임을 눈치채시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정말 열성적이셨죠. 집사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아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끔씩 기호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숨 쉬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권사님은 손을 제 팔에 살짝 올리시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드님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게요. 교회 마당에 서서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이 좋아할까? 거부하지는 않을까?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명자 권사님은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욱 설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간절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으신 것처럼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죠.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신중해 하더니 나중에는 한 번 정도는 만나봐도 괜찮겠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다음날 저녁에 아들에게 얘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탁을 차리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사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기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했어요. 어서 와라, 밥 먹자. 세 식구가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며 언제 얘기를 꺼낼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가끔씩 저를 쳐다보면서 눈짓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지 좀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명자 권사님께 답변도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 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늘 교회에서 명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좋은 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뭔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서 명자 권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분인데 30살이고 참 괜찮아 보이지 않니? 아들은 사진을 대충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 그런 거 안 해요. 소개팅 같은 거 정말 싫어해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기호야, 그냥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떨까? 만나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을 설득하려면 다그치지 말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아빠도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요즘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던데. 그런데 아들은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귀찮아요. 아들이 결혼을 아예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소개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사실 거의 애원하는 심정이었죠. 기호야, 엄마 부탁이야. 정말 한 번만 만나봐.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나 봐요. 아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정말 한 번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소개팅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마지못해 하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 기호야. 엄마가 명자 권사님께 연락드려 볼게.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혹시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상대방도 기호를 좋아할까 그런 걱정들도 했었죠. 그래도 일단 만나기로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작은 실마리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렜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명자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소개팅 일정을 잡았어요. 사실 그 주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안 나간다고 하면 어쩌나 상대방이 기호를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거든요. 아들도 평소와 달리 좀 신경 쓰이는 모습이었어요. 소개팅 약속을 잡은 뒤로는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별로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었죠. 드디어 소개팅 당일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부엌일을 하면서도 자꾸 아들 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 줄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좋은 만남이 되길, 서로 마음에 들어하길, 그런 바람이었죠. 아들이 나간 뒤에도 저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혹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도 계속 확인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이란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걱정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혹시 소개팅이 잘 되어서 오래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9시쯤 되어서야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런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기호야, 어떻게 됐어? 그런데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머쓱하게 웃기만 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그런데 또 부끄러운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그냥 괜찮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 나쁘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죠. 여보, 기호 표정 봤어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네. 오랜만에 좋은 표정 짓는 걸 봤어.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고 집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 좋아. 만나기로 했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응, 한 번 더 만나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만나겠다고 하니 정말 놀라우면서도 기뻤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이 진짜 인연일까?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거든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아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아이가 주말마다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옷차림을 정말 신경 써서 입고 나가는 거예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38살 된 아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우리 기호 요즘 부쩍 밝아진 것 같아.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인 11시가 넘어 돌아왔는데 얼굴이 정말 환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기호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말이니 기호야? 네, 정말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 집에 한번 데려올게요. 그동안 아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다니요. 그 주 내내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죠.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윤세아를 만났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는 더 예뻤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세아라고 해요. 저는 정말 반갑다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어서 와요.
우리 기호가 얘기 많이 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으니 세아는 정말 싹싹했어요. 제가 차를 내오니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마워했고 대화할 때도 정말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아들도 옆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세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세아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성격도 밝고 활발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세아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온 집에서 그런 마음을 보이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설거지까지 마친 후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세아야, 결혼하면 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세아는 정말 감사해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세아가 돌아간 뒤에 저는 남편과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둘 다 세아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여보, 세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 예의도 바르고 우리 기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과 곧 며느리를 맡게 될 거라는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아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와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아예요. 세아야, 안녕. 시간 되실 때 저랑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바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 세아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번과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세아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뭔데? 편하게 말해봐. 그런데 세아가 하는 말을 듣고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집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 명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아야, 그런데 왜 네 명의로 해야 하는 거야? 세아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요즘에는 여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다니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아야,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상의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아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꼭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결혼식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한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세아야, 그런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세아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중요한 거지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그럴싸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다면서 집은 자기 명의로 해달라 하고 혼인신고는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결혼식은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세아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신혼여행도 비싸게 가고 싶다고 하고 혼수도 준비해달라고 하고요. 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정말 찜찜했어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세아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따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더니 나중에는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과연 세아가 진심으로 기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어제 세아와 만났던 얘기를 자세히 했어요. 세아가 요구했던 것들,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것,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 결혼식도 안 하겠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네, 그리고 집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네. 결혼한다면서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지?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니까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나 보다 싶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춘이야. 당연히 이상한 거야. 결혼한다면서 혼인신고는 왜 안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니까 제 마음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아들이 세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기호야, 세아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어제 엄마랑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아가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세아가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것,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겠다는 것들을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놀라거나 의아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아, 그런 얘기요. 세아가 미리 말씀드린 모양이네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호야, 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세아가 아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 신중하던 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바꿀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호야, 그런 게 정말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지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우리 기호가 정말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조건들을 듣고 의심부터 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마치 홀린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세아가 과연 진심으로 기호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춘희야,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 무슨 시험요? 만약 세아가 정말 기호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져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 돈이나 집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태도가 바뀔 거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도 세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자라고 있었죠. 여보,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해요?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어떨까? 집도 못 사주겠고 생활비 지원도 어렵다고. 저는 그 제안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들을 속이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만약 세아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괜히 의심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집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을 테니까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기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이 평소와 다른 남편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말이야,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남편이 정말 진짜처럼 말하며 저도 옆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갑자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서 큰 손해를 봤어. 그래서 큰 집은 못 사주겠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기호야, 미안해. 엄마가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착한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생활비 지원도 당분간은 어려울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해요? 응, 그래서 세아한테 미리 얘기해둬야 할 것 같아. 혹시 실망할지도 모르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함께 하겠다고 했는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 오더라고요. 아들은 세아를 이렇게나 믿고 있는데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집을 내놓고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는 당분간 세아를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 준비로 집이 어수선하다는 핑계를 댔죠. 일주일 뒤에 저희는 정말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20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가구들도 많이 빼고 정말 검소하게 꾸몄죠. 이사하는 날 아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착한 아이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 정말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아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내는 게 나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세아 반응을 봐야겠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기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곧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어요. 기호야, 이제 새야 한번 데려와도 돼. 이사 정리도 끝났으니까. 아들이 기뻐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저는 그 주말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동시에 두렵기도 했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 예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곧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새아를 데리고 집에 온다고 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긴장이 됐죠. 한편으로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예전 집에 비해 거실도 좁고 방도 작았죠. 가구들도 오래된 것들로 배치해놨고 전체적으로 정말 소박해 보였어요. 예전 집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 세아야. 세아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는데 거실로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세아야, 집이 많이 작아졌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됐어.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기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세아가 집안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세아의 반응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런 세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봤어요. 세아야,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 계획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세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 네. 그러시겠네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세아야, 미안하다.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괜찮아요. 세아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고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제 예감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어요. 보통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 그날은 4시쯤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어요. 아들이 아쉬워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세아가 나간 뒤에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세아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래,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세아가 거의 매일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도 답장이 늦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밝은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인사도 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저는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세아랑 연락이 안 돼요.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사흘 전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세아를 사랑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아예 두절됐어요. 그 다음 날도 세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틀 뒤 아들이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세아 회사에 전화해 봤는데 며칠 전부터 출근도 안 한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세아가 정말로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진 걸 보고 도망간 거구나 하고요.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아들이 세아 때문에 매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명자 권사님의 소개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직접 만나서 세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춘이에요. 아, 춘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교회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찻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권사님이 세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 혹시 권사님도 속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약속 시간에 찻집에 도착하니 명자 권사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권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이셨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권사님, 사실 세아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아, 세아요. 기호하고 잘 지내고 있나요? 권사님의 반응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세아와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어요.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권사님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진짜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권사님, 혹시 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러자 권사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는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권사님, 세아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자 권사님이 확실히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시면서 머뭇거리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권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감추시는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권사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춘희 집사님, 저도 사실 세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라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에요.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권사님이 세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권사님, 그럼 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권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대충 소개를 해주시다니요. 그럼 세아의 직장이나
가족 관계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확인 안 했어요. 그냥 괜찮아 보여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저희는 정체도 모르는 사람과 아들의 결혼을 추진했던 거였어요. 권사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했거든요. 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아들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권사님도 세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니. 그럼 세아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희 아들에게 접근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니 남편도 정말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정체도 모르는 사람과 기호를 만나게 한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세아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아들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직접 세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아들이 계속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춘희야,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누군가의 신원을 조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사설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어요. 평생 사설탐정이라는 걸 써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평판이 좋다는 곳 한 군데를 골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이런 일을 의뢰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 결과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나쁜 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요. 아들은 여전히 세아와 연락이 안 된다고 우울해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뒤에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와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그 사무소로 향했어요. 탐정사무소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윤세아 씨는 이미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세아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 사채업체로부터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빚이 있다는 것도 숨겼던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아가 처음부터 아들을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세아가 어떤 방식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얻은 다음에 돈을 빼돌리는지, 그런 수법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이미 상처받은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춘희야, 기호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결국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니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세아의 과거 사진들과 전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보고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미리 알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큰일을 피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기는 싫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은 오랫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뻔했는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희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고, 저와 남편도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느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사실 저는 그 여자애를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우리 아들을 속일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거든요. 탐정사무소에서 세아의 현재 주소도 알아냈지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춘희야, 그런 사람과 만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미 기호가 연락을 끊었으니 그냥 놔둬. 남편 말씀이 맞았어요. 세아 같은 사람과 직접 만나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며칠 뒤 아들이 조금씩 평정심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담담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였다는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여보, 나 때문에 기호가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야, 춘희야. 당신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큰 피해를 봤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세아가 원했던 대로 집을 그 여자 명의로 사줬다면,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세아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도 빼앗기고 돈도 잃고 아들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제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아들 결혼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소개팅을 시켰네.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어. 기호가 늦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초조해하고 재촉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게 됐어요. 아들도 그런 제 변화를 느꼈는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결혼 얘기 안 하시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기호야, 엄마가 너무 조급했었나 봐. 이제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제가 결혼 재촉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 후로 저희 집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세아 사건으로 한동안 어수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확실한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어요. 다시는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소개를 받지 않겠다고, 아들을 재촉하지 않겠다고요. 가끔 교회에서 명자 권사님을 만나면 서로 어색해 했어요. 권사님도 미안해 하시고 저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권사님도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이었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었어요. 어머니의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들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요즘 아들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여요. 세아 때문에 한동안 우울해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거든요.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냥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만족해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싶다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소개받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소개해주는 분도 그 사람을 정말 잘 아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처럼 덜컥 믿고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자녀 인생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진짜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저희 아들 같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결혼을 빙자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받을 때는 꼭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리 자녀 결혼이 급해도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용기 내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엄마의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춘희 어머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좋은 인연은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촉은 때로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가 되는 것 같아요. 춘희 어머님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